6강 296페이지 4단원이지.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에너지라는 게 뭐였었지?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했어.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에너지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어. 그치?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등등등. 그럼 그 에너지라는 건 뭐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럼 또 일이 뭐였어? 워크. 일은 뭐야? 물체에 힘을 가하여 뭐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내가 물체에 어떤 힘을 가하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우리는 물체에 뭐를 했다? 일을 했다라는 거지.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체를 들고 가만히 서 있다거나 이런 건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일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었다는 거죠. FS. 그래서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인 경우에, 또는 힘과 이동거리가 무슨 경우에? 수직인 경우에는 일이 0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었단 말이지.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물체에 힘을 가해서 뭐 할 수 있다? 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라고 불러준다. E라고 보통 많이 써. 에너지. 단위는 뭐겠니? 줄이라는 단위를 썼어. 그래서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였었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기억날려나 모르겠어.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많이 했었어. 중학교 3학년 때. 그 다음 두 번째 포텐셜 에너지. 중학교 때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었어?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었어. 위치 에너지. 그래서 특정한 높이에서 물체가 갖는 에너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인 에너지다라고 표현해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지. 잠재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P는 MGH. M이 뭐였어?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H는 높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E는 EP 플러스 EK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었고,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었지? 중학교 때 우리가 일정하게 보호됐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올라가면, 자,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고, 반면에 떨어지는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지만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었어.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합이 어떻더라? 일정하더라라는 거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고요.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더라. 온도. 근데 온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또는 물체의 상태도 적어줍시다.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불러. 그 다음 화학 에너지는요, 화학 결합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우리가 음식물이라던가 아니면 연료 이런 것들에 보통 저장이 되어 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그 다음 전하의 이동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치? 전기 에너지가 뭐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핵 에너지. 원자 핵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핵 분열 또는 핵 융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들이 바로 이 핵 에너지. 파동 에너지는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 어떤 매질에 의해서
에너지들이 전달이 돼서 소리라던가 아니면 물결파 같은 녀석들 또는 지진파도 있었고, 그 다음 빛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종류의 뭐가 있더라? 에너지들이 존재를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즉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에너지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에너지량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 안에 어떤 운동들이 이렇게 변하는지는 좀 기억해야 돼. 예를 들면 근육 운동이라 그러면 내가 먹은 음식물에 의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그 다음에 핸드폰 화면, TV 화면 이런 것들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예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언급하실 수 있으니까 뭐 자세한 거라기보다는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씩은 꼭 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에너지 보존 법칙.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전체 양을 일정하게 유지라고 보존된다. 보존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열, 빛, 에너지 등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가 분명히 발생한단 말이야. 맞지? 우리가 전기기구 쓰면 열 발생한다고. 그럼 그 열은 내가 뭐 난로를 쓰려고 써. 그걸로 물을 데울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치?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 가능한 에너지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쓸 수 없는 에너지들이 그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뭐한다? 실제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줄어든다. 맞죠? 자, 그 다음 열기관. 자,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뭘로? 일로 전환하는 장치를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불러요. 에너지가 뭐였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잖아. 그치? 그럼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뭐를?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열기관의 효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열 에너지처럼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들을 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효율이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열원, 온도가 높은 열이에요. 고열원에서 에너지를 흡수해, 이 열기관이. 그러면 이 열이 어떻게 외부로 일을 합니다. 고열원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남는 열들이 뭘로? 저열원을 통해서 외부로 어떻게 된다? 빠져 나간다. 그러면 효율이라는 건 뭐야? 받아들인 것 중에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도가 효율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이 비율은 Q1분의 W란 말이야. Q1분의 W.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Q1은 뭐하고? Q2 더하기 W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Q1분의 W. W가 뭐다? Q1에서 뭐를? Q2를 뭐 한다? 빼준 게 바로 W다. 맞죠? 그래서 열 효율은 우리가 소문자 2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 efficiency. 그래서 얘들은 무조건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에너지 효율. 열 효율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만 다르다?
퍼센트로 표현한 것만 다르다. 퍼센트는 항상 뭐야? 100을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에너지 효율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에너지들을 줄일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LED 전구. 예전에는 형광등을 많이 썼다면 요즘은 형광등 거의 안 쓰지. LED 씁니다. 그래서 백열전구나 형광등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 그렇기 때문에 LED를 쓰게 되면 발생하는 열의 양도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그러면 더 적은 에너지만 있어도 빛을 충분히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LED를 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 버려지는 에너지 일부.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다가 엑셀에 발을 뛰면 바로 멈추는 게 아니고 관성에 의해서 쭉 나가잖아. 그걸 이제 관성주행 또는 탄성주행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바퀴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에너지,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야. 그럼 그 전기 에너지가 차량 내부의 이제 충전기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평상시 저속 주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그 전기 에너지만 이용해서 달리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보통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해가지고 전기를 충전도 할 수 있는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뭐 요즘엔 뭐 전기차도 있지만, 그래서 버려지는 에너지의 일부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따라서 효율이 어떻더라? 당연히 높더라. 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 자, 필요한 에너지를 이렇게 친환경적 태양열, 지열, 풍력, 태양열 또는 태양광. 태양이라고 써놓은 게 이제 태양열도 있고 태양광도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게 태양광이지. 그 태양 전지 패널 한 건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땅에 이제 물을 묻어갖고 땅에 지열 가지고 뭐. 근데 이런 지열 같은 경우는 좀 깊이 파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에서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고, 풍력도 사실 제한적이지. 산간 지형처럼 어떻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지형에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태양광. 어찌됐건 이러한 재생에너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불러. 액티브 하우스라고 불러. 액티브 하우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이다. 그럼 만들고 우리가 쓰고 남는 것들은 오히려 뭐 발전소에다 팔 수 있고 한전에다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전원주택이나 이런 공간애들은 이 천정에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를 하지. 그게 뭐 여름철에 에어컨을 마음껏 써도 좀 전기 요금을 적게 나오게 하니까. 반면에 단열을 통해서 열 출입을 차단해.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진 않아도 열의 출입만 차단해도 우리가 냉방이라던가 난방의 효율이 어떻게 높아지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 패시브. 그래서 액티브 하우스하고 패시브 하우스를 적절히 이용을 하면서 뭐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단열을 충분히 해서 그걸 또 잘 활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건 뭐 다 알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이 가장 좋은 것도 알지?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에너지 소비 효율이 등급이 높은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나라에서 일부 그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36강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